네,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책방, 홍대 카페 본질에 있는 원테이블 북스토어 있다 책방입니다. 네, 우리를 자르고 두 번째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네, 오늘은 오랜만에 김미영 TV 북드라마에서 소개된 책이죠. 나는 아마존에서 미래를 다녔다. 박정주님, 평균고속 1년, 아마존에서 12년이란 한국인이 깨달은 일과 삶을 설계하는 법이라는 부제가 달려있는 그런 책인데요. 되게 거의 한 달? 한 3주 만에 김희원 TV 북드라마에 소개된 책을 읽게 된 것 같아요. 빨리 읽어야지 이렇게 막 지금 켜켜이 쌓여 올라가고 있는데 큰일입니다. 부지런히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이 책은 아마존의 성장을 직접 보고 배우고 독립한 한국인 아마존이언이라는 용어를 쓰는군요. 12년의 기록이라는 카피가 달려있고요. 아마존이란 모델은 내 인생의 성장 매뉴얼이다. 세계 1위 기업의 경영 철학과 업무 방식에서 터득한 인생 독립 노하우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추천의 글로는 유영우 아마존닷컴 경제학의 저자인 선생님의 이런 글을 써주셨네요. 끝없는 도전과 혁신의 아이콘 아마존. 이 책은 그곳에서 12년 동안이나 도제의 시간을 보낸 한국인 아마존이언이 써내려간 열정과 고뇌의 기록이다. 아마존에서 일하는 방식과 그 조직 문화를 진솔하게 담은 경제 경영서이자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 사업가로 성장한 직장인의 자기계발서로 홀로서기에 필요한 힘이 무엇인지를 생생히 알려준다. 되어 있고,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센터장인 임정욱 센터장님은 저자는 아마존이 로켓처럼 성장하는 시기를 함께한 덕분에 아마존의 핵심 가치와 성장 원리, 일하는 방식, 다양한 개성을 지닌 동료들을 이 책에 고스란히 담아낼 수 있었다. 읽다 보면 아마존의 혁신 비결과 높은 생산성의 이유를 자연스레 깨닫게 된다. 쉽게 접하기 힘든 세계 1등 기업 아마존의 속살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책이다. 미미박스 하형석 대표님은요, 미미박스를 시작한 지 어느덧 7년차, 회사를 만드는 것보다 성장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런 고민이 들 때마다 실리콘밸리와 미국 스타트업들의 성공 스토리를 찾아보는데 아마존은 그중 대표적인 회사다. 이 책은 아마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주었을 뿐 아니라 큰 영광까지 주었다. 같은 한국인으로서 박정주 저자와 같은 인재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 진짜 열심히 읽고 택도 열심히 붙였는데 뭐랄까, 아마존 이렇게 그 책 인터넷 서점이라고 할까? 책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아마존닷컴이. 그리고 이제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서점 뭐 이런 책들을 보면 아마존으로 인해서 동네 책방이 얼마나 피폐해지고 있는가. 이런, 뭐 한국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그러니까 인터넷 서점이 가격 경쟁력과 막 이런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리기도 해서 좀 궁금한 곳이기도 했어요. 네, 다 읽고 난 결론은 좀 어두워요. 그러니까 배울 것도 꽤 많아서 이렇게 저렇게 택도 많이 붙여놓긴 했는데, 뭐랄까, 저희가 이제 격주 수요일마다 하승훈 선생님 모시고 사회과학 강독회를 열고 있잖아요. 그 강독회의 주제가 신자유주의와 노동, 일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책들을 읽고 있는데, 그게 샥 스쳐 지나가면서 아마존은 신자유주의와 4차 혁명의 끝판왕 같은 거겠구나. 이것이 가져올 미래, 이미 재현된 현실, 이게 과연 장밋빛이기만 할까? 뭐 이런 물음들을 이렇게 던져줬어요. 일단 저자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저자, 이 책을 쓴 이제 박정준님은 평균 근속 연수가 입력 1년 남짓밖에 되지 않은 아마존의 시애틀 본사에서 2004년부터 2015년까지 무려 12년을 근속하며 근속 연수 상위 2%의 사원이자 아마존에서 가장 오래 일한 한인이 되었다. 그 덕분에 아마존이 하나의 스타트업에서 세계 1위의 기업으로 마법같이 성장하는 과정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하고 경험했다. 세계 각국의 천재들이 득실한 틈바구니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펼치다 아마존 정신에 맞는 독립을 꿈꾸게 되었고, 디스커버리 QA, 콘텐츠 디스커버리, 웹사이트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킨들 앤 디지털 플랫폼, 아마존 로컬 컨슈머 웹사이트, 아마존 로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아마존 로컬 마케팅, 아마존 로컬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등의 8개 부서와 개발자, 마케팅 경영 분석가,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전문가 등의 5개 직종을 거치며 내부자만이 알 수 있는 아마존의 성공과 성장 비법을 익혔다. 재직 시절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클라우드 컴퓨팅 스타트업 공모전에서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우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이후 아마존에서 보고 배운 원리들과 아마존의 플랫폼을 활용해 2015년에 독립했고 30대의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이루었다. 현재 에존 글로벌 INC의 대표이며 이 회사는 코트라의 북미 온라인 시장 관련 보고서의 우수기업 사례로 소개되었다. 아버지의 유학 시절인 1981년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태어나 2세에 2살 때 한국으로 돌아온 후 19세까지 유년과 학창 시절을 한국에서 보냈다. 보통 유학을 하는 그런 것과는 반대인 것 같아요. 이후 시애틀 워싱턴 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했고 대학 시절 한인 학생회 회장직을 맡은 바 있다. 현재 시애틀 근교에서 아내와 그리고 세 자녀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책의 뭐 핵심 내용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책 뒷날개에 내가 아마존에서 배운 일과 삶의 성공 방식 7가지 이렇게 이런 게 딱 적혀 있기도 한데요. 성공이 아닌 가치에, 이미지가 아닌 본질에 집착한다.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면 반드시 이긴다. 혁신하고 싶다면 먼저 실패를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되돌릴 수 없는 일이 아니라면 결정과 행동은 빠를수록 좋다. 성장은 우연이 아닌 선순환의 원리 위에서 발생한다. 남들이 해야 한다고 말하는 일이 아니라 지금 나밖에 할 수 없는 일을 추구한다. 시대의 혁신을 활용한 지속적인 단순화와 자동화는 자유를 가져온다. 이런 핵심 원리들이 있는데, 이렇게 일단 성공한 기업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리고 이렇게 우리 책도 마찬가지인데 베스트셀러들은 어떻게 했다가 이제 베스트셀러가 됐나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막 이렇게 적는 것들 보면 책을 만들 때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들과 크게 다른 이제 베스트셀러 아닌 책들을 만드는 과정은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그 요인이 뭘까 뭐 이런 생각들을 근데 이게 일반화될 수 있나 뭐 다 그렇지 않나 뭐 이런 생각들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했던 그런 책인데 여기서 어떤 조직 문화라고 할까요? 굉장히 효율성을 정말 극단으로 가져간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했겠다. 그러니까 이게 거기 한번 얹히고 나면 그래서 뭐 이야기를 할 때 뭔가 회의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사실대로 요점만 간단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중원부원 수사여고 뭐 이렇게 강조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사실이고 요점이 뭔지 뭘 말하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탁 말하는 그런 회의 문화라든지 회의를 지지부진하게 오래오래 하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문제 해결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고 이 책 보다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입사원이었을 때라고 하나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어떤 테스팅들을 하다가 이제 이거 안 되겠는데요. 이거 좀 더 이렇게 뭔가 발표를 늦춰야 되겠어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언뜻 했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뭔가를 안 된다고 할 때 혹은 이러저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할 때 굉장히 많이 주변에 어떤 눈치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고 내가 또 분위기를 흐렸나 그냥 좀 그냥 어떻게 꾸역꾸역 할 걸 그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이 지은이는 그런 상황에서 아직 준비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렇다면 뒤로 미루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이 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이런 글을 써요. 내가 오늘 한 행동이 아마존이 강조하는 리더십 14개 원칙 중 하나라는 걸 깨달았다고 해요. 그리고 13번째 원칙인 강골 기질, 반대하되 헌신하라라는 이런 게 있대요. 그런 이야기들. 반대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서도 열심히 해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럿이 함께 하는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따로 일하다 보면 커뮤니케이션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 아마존은 단순히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기보다는 명료하고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지향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개발팀은 스크럼 프로세스 에 따라서 하루 딱 10분 팀 전체가 스탠딩 미팅을 갖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래 회의를 뭐 하면서 이러저런 뭐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보다 딱 명료하게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들이 되게 좀 인상적이었었고요. 아마존에서 이제 사람을 뽑을 때
보는 게 성실하거나 뭐 팀워크가 좋을 것 같은 사람이 아니라 아마존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라는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들이. 근데 왜 사람들이 평균 1년밖에 일을 안 할까? 막 이런 계속되는 의문을 가지면서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중에 좋은 것들은 취하고 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것들은 버리면 되잖아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고, 얼마나 그렇게 이제 효율적인가 이런 사례들을 이제 성공한 어떤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에 빗대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특히나 이제 가장 강조하는 게 이제 소비자로부터 시작해라, 고객 중심이라는 게 그냥 미사였구나, 막 그냥 그럴듯하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말들이 아니고 진짜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제 소비자의 그런 시간, 이렇게 뭔가 상품을 구매할 때 걸리는 시간이라든지 어떤 이렇게 뭐 로딩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도 엄청 투자를 한다고 하고, 뭐 배송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 결제에도 결제가 막 엉켜가지고 되게 막 안 되거나 이럴 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문제들을 막 해소하는데도 엄청나게 시간을 들였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어요. 아마존은 과도한 업무 뭐 이런 걸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이 되고 있었나 봐요. 막 아마봇이라는 용어가 있었다고 하는데, 요즘은 다소 부정적인 의미로 과도한 업무 속에 로봇같이 일하는 아마존 직원을 가리키는 아마존과 로봇의 합성어로 아마봇 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거는 원래 아마존의 페이지들이 무슨 내용으로 채워질지 결정하는 내부 AI의 이름이다 라는 수년간 관련 부서에서 일하면서 아마봇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가까이서 지켜보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랄까, 우리가 이제 상품 한번 구매하고 나면 그거하고 연관된 것들이 막 맞춤형으로 막 또 요즘엔 추천되잖아요. 요즘에는 이런 기술들은 이미 이제 뭐 쿠팡이라든지 뭐 어떤 온라인 쇼핑몰 같은 데서 다 이렇게 많이들 쓰고 있는 건데, 그것의 이제 첫 주자였다라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확도가 파워를 이기고 타이밍이 스피드를 이긴다. 이 말이 어떻게 이제 생겨났냐 하면, 2015년 말에 이종격 투기 역사상 최대의 빅매치가 열렸다고 해요. 10년 동안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챔피언 조제 알도와 엄청난 쇼맨십과 실력으로 단시간에 스타가 된 코너 맥그리거의 경기였다고 하는데, 결과는 많은 이들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고 해요. 경기 시작 13초 만에 단 한 번의 카운터 펀치가 알도의 턱을 정확히 가격했고, 무패의 챔피언이 고목나무처럼 쓰러진 것이다 하면서 그때 이제 맥그리거가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정확도가 파워를 이기고 타이밍이 스피드를 이긴다, 난 오늘 그걸 증명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뭐 아마존도 그렇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뭐 고객 데이터를 굉장히 잘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 뭐 보안 시스템이 최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고 사람의 드나듦이 이렇게나 많은데 과연 나쁜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해킹해서 빼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의구심을 사실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아마존 이제 회장님 미담 얼마나 이제 고객 중심적인지 이런 따끈따끈한 이야기들이 많이 실려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번 돈으로 이제 가격을 낮추고 뭐 이렇게 서비스 품질을 이제 개선을 하고 그런 것들의 어떤 개발에 필요한 이제 투자들을 많이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선순환 돼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재미있었던 게 플라이 휠이라는 게 이제 이 회장님의 초기 생각, 냅킨에다 이 그림을 그렸대나? 말고 했던 건데, 이 플라이 휠을 잘 들여다보면 두 개의 선순환 바퀴가 있다. 하나는 제품 종류에서 고객 경험으로 갔다가 방문자 수를 늘리고 판매자 수가 증가하고 제품 종류로 이루어져서 회사의 성장을 이루어내는 첫 번째 바퀴고, 다른 하나는 성장을 하면 비용이 낮아지는 낮은 비용 구조, 낮은 판매 가격, 고객 경험으로 이루어진 성장을 통해 더 큰 성장을 겨냥하는 두 번째 바퀴다. 이 두 바퀴에는 시작점이 없으며 각 항목의 개발적인 성장이 회사 전체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연결되어 있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뭐 이런 생각은 많이 할 수 있지만 이것들을 구현해낸 사람들은 사실 회장님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라고 했을 때 그것을 가능케
했던 굉장히 무수한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게 이제 회장님의 안목과 뭐 이렇게 성경지명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뭔가 퉁쳐지는 게 저는 사실 좀 못마땅합니다. 그러면서 뭐랄까, 아마존은 소비자를 위한 회사인 동시에 판매자를 위한 회사이기를 희망하며 노력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뒤에 가면 이제 이렇게 노동자들의 이야기가 살짝 나와요. 여기서 약간 좀 기겁을 했었던 장면이 있었는데, 열악한 근무 환경 그리고 키바라는 장이 있어요. 수많은 주문을 철저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다 보니 직원 한 명이 하루에 25km를 걷기도 할 만큼 가혹한 노동 환경을 지적받기도 한다. 2018년 4월 베조스 회장은 비즈니스 혁신과 사회 책임 부분의 수상자로 선정되어 베를린을 방문했다. 당시 700명 가량의 유럽 아마존 근로자들이 몰렸는데, 대부분 풀필먼트에서, 이게 물류창고 이름이 풀필먼트래요. 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로 수상을 축하하기 위한 게 아니라 처우 개선을 요청하기 위해서 700명의 노동자들이 왔다고 해요. 하지만 이날 시상식에서 회장은, 저는 아마존의 근무 환경과 임금 수준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회사와 근로자를 중재할 노조가 필요하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여 서로 간의 의견 차이만을 확인하고 말았다. 라고 얘기해서 아마존에게 있어서 인간은 소비하는 인간이구나. 아마존에서 나에게 이윤을 가져다주는 인간 이외에는 관심이 없구나, 뭐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어서 굉장히 위험한 기업이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 막 보면서도 약간 좀 시큰둥해지고, 이건 너무 위험한 기업이고, 이것이 아마존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일하는 사람을 위한 복지라든지 이런 건 굉장히 후지다고 이야기를 맨 처음에도 하거든요. 막 이렇게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하면은 일하는 사람들이 더 잘 먹을 수 있게 직원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높여주고 막 그러는데, 여기는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안에 있는 막 그 음료수나 뭐 이런 것도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게 거의 없고, 막 그렇다고 하고 밥값도 되게 비싸가지고 오히려 그 주변에 이제 푸드트럭 같은 게 더 발달해 있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이게 좋은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뒤에 가서 이 이야기를 보는 순간 헉 했어요. 세계 1위의 기업이라는 곳이 노동을 대하는 태도가 이래도 되나? 이러면 안 되지 않나? 일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땀을 흘려서 이렇게 받은 그 돈을 가지고 여기저기서 상품을 사드리는 건데,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우, 이런 것의 노동에 대해 생각하는 게 이 정도라면 이거는 글쎄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 지금 뭐 돈이 돈을 먹는 시대니까 이미 세계 1위의 굴지 기업이 뭐 망하기야 하겠냐마는 굉장히 맞듣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이제 배울 것들이 이제 중간중간 계속 나오는데, 특히 이 장이 있어요. 파워포인트를 쓰지 않는 회사라는 꼭지가 있는데, 이거 되게 인상 깊었어요. 경영 분석가로 이제 직장을 옮기고 나서 늘 이제 6페이지짜리 이렇게 발표문 회의 때 이제 자기가 자기의 어떤 상황들, 뭐 이렇게 제안들 이런 걸 할 때 6페이지짜리 문서를 만든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요즘에 점점 이제 많아지는 게 이제 PT라고 하잖아요. 프리젠테이션, 파워포인트 띄워놓고 이제 설명들 르르르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정말 되게 많이 널리 퍼져 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생각은 나랑 되게 비슷하다. 근데 이것도 사실 생각해보면 이제 고객 중심의 어떤 눈높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이제 PT는 이렇게 발표자에게 굉장히 편리한 방식이다. 듣는 사람한테는 되게 불친절한 방식이다. 라고 하면서 글을 6페이지짜리 꼼꼼하게 분석과 자료와 주장과 그거에 대한 근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걸 써서 사람들한테 먼저 제안하는 것이 훨씬 더 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자료들이 있고 분석들이 있었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더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PT를 잘 하지 않는다고 해요. 또 이제 프로포절 형식의 6페이지 구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4가지예요. 배경과 질문을 먼저 담고 질문에 답하기 위한 접근 방식, 누가, 어떻게, 그리고 예상되는 결과가 뭔지 이런 것들을 서술하고 접근 방식 간에 비교를 하고
하고, 그리고 앞으로 취할 행동,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고객과 회사의 혁신을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는 이런 구조로 짜여져 있고, 뭐 모든 이제 뭐 프레젠테이션용 이제 파워포인트나 이런 것들도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자세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지향하고, 그러니까 발표자의 어떤 역량이나 이렇게 이런 태도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 이 내용이 무엇인지에 집중할 수 있는 것들에 따라서 회의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이런 것들 참 유의미하다. 그래서 발표를 못하고 잘하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건 굉장히 배울 만한 점이다. 거꾸로 가는 거죠. 지금 너무나도 이제 많이 이제 있어서 사실은 이제 뭐 저는 이제 PT로 이제 강연을 해보기도 하고, 이제 PT 할 때 이제 청중으로서 이제 듣기도 하는데, 하다 보면 뭔가 너무 열심히 받았어야 되잖아요. 근데 들으면서 막 의문들이 막 생겼다가 사라지고, 막 이런 과정들을 막 하는데 비해서, 이러면서 6페이지짜리의 그런 문서를 바탕으로 할 때 맨 처음에 이제 사람들이 한 20분 정도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페이퍼를 읽는 데 집중을 하고 메모를 하면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근데 뒤에 가면 또 이제 답이나 해답 결과나 뭐 제안들이 나와 있으니까 또 이렇게 사라지기도 하고 또 다른 질문들이 나오고 뭐 이런 과정들을 하면서 조금 더 바탕을 탄탄히 한 상태에서 이제 회의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해가지고 이런 방식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에필로그에서는 이제 아마존이언인 이 저자가 이제 12년 동안 이제 아마존에 있다가 창업을 해서 지금은 이제 모든 모험은 안전한 땅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이제 매트 장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된 그런 배경들이 이제 아마존에서 얻은 그런 경험에서였다라고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인터넷 시대의 첫날에 살고 있다는 데이원 정신에서 시작된 아마존의 씨앗은 고객 중심, 전략 정신, 인테그리티, 본질 추구, 장기적 관점, 도구 푸딩, 행동주의, 실패를 통한 혁신, 끊임없는 효율 추구와 같은 원칙 위에 거대한 나무를 넘어 숲이 되었다. 책 본문에는 주로 아마존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이 줄을 이뤘지만 아마존도 항상 성공만 한 것은 아니다. 그렇죠. 마켓플레이스, 프라임, 킨들, 웹서비스, 에코와 같이 엄청난 성공 사업들 뒤에는 실패한 사업들도 수없이 많았다. 구글과 같은 검색 엔진인 A9, 뭐 아마존이 개발한 스마트폰인 파이어폰, 의류 전문물, 엔들리스, 그리고 내가 마지막까지 지은이가 만약에 본다면 소셜 커머스 서비스는 아마존 로컬에 이르기까지 아마존이 철저하게 실패한 사업은 셀 수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실려 있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서 지은이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처음 이제 책 들어가면 처음 이제 아마존에 이제 면접했던 때부터 이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잠시 특별한 능력이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아마존의 면접날, 면접관이 내게 한 질문과 내가 답했던 꽤나 당돌한 대답을 지금도 기억한다. 왜 아마존에 들어오고 싶습니까? 아마존과 저 상호 간의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시간이 지나 이 대답은 현실이 되었다. 나는 사원으로서 아마존에 나의 시간과 기술, 창의력과 노동력을 제공했고, 현재는 아마존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그동안 아마존은 내게 일터와 급여를 제공했고 사업의 기반이 되었으며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많은 가르침을 말이 아닌 행동과 결과로 전해주었다. 이 관계에는 주용도, 가불도, 승패도 없다. 수혜자와 수혜자, 승자와 승자, 그리고 스승과 제자가 있을 뿐이다. 이런 이야기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기의 삶에서 뭔가를 얻을 수 있는 어떤 것들, 이런 태도들을 좀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마존의 부디 노동에 대한 관점이 좀 들어서기를 기원하면서 잘 읽었습니다.